네, 매주 수요일 뉴스킹의 꿀잼 코너 정계특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정치위원 김진애 서울시장 예비후보 함께 하고요. 뉴스킹의 개그위원 최국 씨 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처음 만나시죠? 예. 한 15분 전에 만나가지고 예. 노닥됐습니다. 예, 두 분 색깔을 보면 알겠지만 최국 씨는 좀 빨간색 옷을 좋아합니다. 예, 오늘 그렇게 좀 뭐 의도한 빨간색 건 옷을 아닌데. 입었는데,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빨간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인데 예. 제가 국힘 쪽에서 빨간 거로 바꾼 다음에 네. 제가 맨날 땅을 치고 빨간 옷은 못 입고 있잖아요. 파란색 옷만 입으시도 지금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거는 조끼 입고 선거운동 오셨네요. 조끼인데 네. 이거는 제가 선관위에 예비 후보를 등록했기 때문에 네. 제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김 의원님 그 립스틱은 상당히 빨간색도 아닌데 별로 이것도 빨간색 아니- 오늘 별로 빨간색 아니에요. 아니. 네. 개그맨이라 언젠가 진짜 빨간색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최국 씨가 이제 아주 좀 일반인이지만 또 정치에도 관심도 많고 많은 질문들을 하면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 성향이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달라야 재밌습니다. 달라야 재밌습니다. 자, 바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김진애 후보님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건데 어젯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송영길, 박주민 두 의원은 공천 배제가 됐고요. 그럼 지금은 결국은 전략 공천하겠다는 건데 비대위 결정 이제 이것만 남은 거네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뉴스를 접하고 예. 아침에 입장문을 써서 페북에도 올리고 그러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비대위라는 게 있고 예. 또 이번에 전략 지역구라는 걸 만들면서 전략공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어저께 송영길, 박주민 두 사람을 공천 배제하겠다. 컷오프 시켰습니다. 네, 그 이유는 대선 패배 때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 그 안건을 오늘 아침에 비대위에 올릴 거예요. 근데 올리겠죠? 비대위에 올리면은 거기서 이제 부결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이런데 이게 오늘 아침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올리신 저 글도 제가 맞습니다. 보고 왔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지방선거를 그냥 지자고 하는 거나 패배 선언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또 여러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동안 전략 지역구를 정한 거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빨리 경선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의견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 과정에서 비대위에서 이 전략공천위에서 했던 것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최종 의견이 보십니까? 기우니까요. 네. 최국 씨가 볼 때 뭐 정확하게는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잘 오늘 새벽에 그 기사 봐가지고 네. 예. 어제 나름대로 이거 이렇게 좀 주제에 대해서 네. 이렇게 김진애 바뀌었어요. 의원님에 대해서 주제 다 했는데 바뀌었어요. 먼저 예. 바뀌었더라고요. 예. 예. 이게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선을 해가지고 올리는 게 낫잖아요, 사실은. 원래 저도 그렇게 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정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죠. 예,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더 중요한 지역이고 그러면 서울 그러다 보니까. 자체가 오세훈 현 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전략공천을 하는 이유는 이길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사람이 있을 때. 그렇죠. 예. 당내에서는 약하지만. 근데 그런 중요한 건 이제 사람은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누가 나와도 일단 오세훈 시장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거기 있어서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있죠. 뭐죠? 오직 김진애만이 오세훈을 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와 계신 후보님들도 다 훌륭한 분이시지만 맞습니다. 예.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그러니까 여의도의 오래된 올드한 정치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태까지 서울시장이 된 거를 쭉 보더라도 네. 그런가 하면 스펙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문가적인 이미지는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는 후보들은 이제 박주민, 송영길 다 포함을 해서 네. 실제 민주 진영을 결집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4.9%를 졌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 플러스 5%를 해야 되는데 그 5+5%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진애밖에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죠. 근데 네. 개인적으로 지금 김 의원님의 좀 팬이에요. 옛날부터 좀 처음 만났다고 지금 했지 아니 않습니까? 저 알쓸신잡 때부터 예전에 그래서, 도시 예, 정책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정말 김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민주당에서 오히려 경쟁력 있는 후보는 김 의원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최국 씨가 약간 근데 본인은 말이죠.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예. 저한테는 왜 국힘당에 우파들 팬들이 이렇게 많냐고. 국힘당 쪽은 아니고요. 아니. 국힘당 쪽은 아니고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게 국힘 국민의힘? 내부에 네네. 김재섭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어요. 제 네. 책 다 읽었다. 제 팬이다. 네. 오세훈 시장님도 예전에 저한테 뭐 보내가지고 뭐 하고 이런 식이에요. 네. 그리고 저를 다 아는데 왜냐하면 제가 사회적으로는 꽤 유명하니까 여의도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예.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를 별로 안 쳐주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도시 전문가 그렇죠. 여야를 통틀어서 최고의 전문가. 예, 그런 네. 딱 확고한 또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네. 도시 전문가랑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송영길 대표나 박주민 의원 같은 어떤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송영길 대표는 과거에 발언도 있고 박주민 의원은 부동산 뭐 임대차 3법을 발의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또 서울시장으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는 임대차 그것도 있단 3법은 말이에요. 굉장히 예. 중장기적으로 저기 우리 세입자들 서울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들이요 예. 58%예요 무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저기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뭐 그런 최국 씨 얘기는 국민들이 봤을 때 네. 그런 분들보다는 김 의원님이 좀 적합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싶은 이제 겁니다. 저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또 후보로서 저를 네. 세일을 조금 할 시간을 주신다면 저는 지금 서울시에 그 관건 3개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용산 졸속 이전. 네. 이게 서울시에 얼마나 악재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아. 솔직히 도시 전문가로서 저는 이게 용산은 임시 집무실에 불과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우리 그래서 최국- 이게 하나, 예. 이거 하나 하고, 예, 하나 그다음 하고. 두 번째가 주택 부족 문제. 이게 부동산 문제라고 그러지만 서울은 양질의 중저가 주택. 주택이 네. 없어서 생기는 문제.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새롭게 지금 수도권의 메가시티 서울이 탄생하고 있는 이 마당에 네. 서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중심들을 만들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과제인데 그 하나부터 용산 집무실이 전부터 네, 얘기하시죠. 그거부터 얘기- 예.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왜 서울시에 왜 악재가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 최국 씨는 되게 좋아요. 용산 네. 집무실이라는 뭘 되게 좋아해.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서. 일단은요. 이거는 서울시의 도시 계획의 기본 틀을 완전히 흔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청와대가 거기에 있는 걸 뭐냐면 청와대라는 건 단지 대통령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 그것 때문에 경호와 안정과 수도의 방위 체계가 다 돼 있는데 예. 일단 용산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걸 완전히 새로 구축을 해야 되고 사방에 다 터져 있는데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축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어허.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용산의 개발 용산의 개발은 항상 여태까지 용산 공원을 전제로 해서 고밀도 개발, 고층 업무 지역 개발을 여태까지 추진해 왔는데 네. 이거 자체가 흔들려야 돼요. 그다음에 교통 체계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고도 제한 또 조망권 제한 그다음에 건물 옥상에서의 요격 체계를 갖춰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비행권. 비행. 예. 도시의 비행권인데 특히 드론으로 인한 앞으로의 도시 항공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용산에 딱 가운데 있으면은 한강을 제대로 못 쓰게 되고 아하. 여기다 제가 한 가지 더 위협으로 한다면 3.7km만 지금 비행 접근권을 통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은요. 이 위에 드론이 만약 바로 들어오잖아요. 예. 바로 요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 용산 시민들의 머리 위에서 뭐가 터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예. 자폭 테러가 다 드론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드론으로 이건 공격했습니다. 드론에다가 미사일까지 맞습니다. 예.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울 시민을 위협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임시 집무실로 더구나 그 국방부 못생긴 건물에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못생겼나요? 아유 정말 못생겼죠. 못생겼습니다. 그 정도 눈은 있으셔야지. 제가 그게 근무를 좀 오래 해가지고. 예. 이거 보세요. 근데 예. 그거는 대통령의 품격이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품격을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리고 블루하우스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인데 청와대 블루하우스. 이거는 예.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포기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지금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결정을 하셨고 더군다나 국가의 브랜드 파워를 생각해야 되는 분으로서는 더군다나 나쁜 결정을 하셨다. 근데 뭐 청와대 하루도 못 들어가시겠다니 저희는 지켜드려야죠 5년 동안. 최국 신부물이 전문가잖아요. 네네네. 서울에 개발하는데도 악재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용산으로 이제 이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은 뭐 문제점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뭐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없이 무조건 옮기겠다고 했을까라는 또 약간 의심이 빠르게 드는 추진되는 거예요. 감은 있는 네. 거 아닙니까? 빠르게 저는 그 면에서는 어떤 윤석열 후보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과의 약속 뭐 이런 걸 처음부터 딱 지키고 가자. 그런 그래서 국민한테 좀 신뢰감을 주면서 뭐 소통 뭐 이런 거를 좀 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용산 옮겼을 때 용산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용산이 이제 그 용적률 규제가 이제 있다며. 그래서 네. 고가 아파트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용산으로 이전했을 때 지금도 규제가 많은데 더 규제가 많을 것이다. 그럼 그러니까요. 어떡하냐.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추가 규제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자, 제가 요거는요 조금 예. 얘기 드리면은 새로 주시면 좋을 일단은 것 같아요. 대통령은 후보로서 약속했던 거는 광화문 시대였습니다. 용산 시대라는 말은 당선된 다음에 5일 있다가 나왔어요. 네. 닷새 있다가 나오고 열 하루째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공약 파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설명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추가 규제는 없다. 이런 말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직 오세훈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가령 추가 규제가 없다 운운하는 것도 지금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수도권의 방위를 위해서는 따져야 될 게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도 그냥 납작 엎드려 가지고 당선인 한 30분 만나고 와서 추가 규제 없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런 서울시장한테 어떻게 4년 동안 서울시를 맡겨두겠습니까? 저는 서울시의 시민들의 재산권과 서울 시민의 행복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네. 이게 이제 뭐 서울시장 후보가 되신다면 네. 민주당의 후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을 많이 치고 나갈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용산 이게 부분도? 제일 큰 거니까? 저의 제일 기본 약속의 제일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거 뭐 맞겠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거를요. 예. 제가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거기 가겠다는데 예. 제가 그거를 앞에서 막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못 가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예. 우리는 오히려 예. 대통령이 안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 가지 챙겨야 되는데 아하. 서울시의 도시 개발은 향후 5년이 아니라 향후 50년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임시 집무실로 그쳐버리게 만들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거는 지금 법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용산공원도 특별법을 또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임시 집무실밖에 못합니다. 네. 자, 지금은 정치인과 개그맨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정계 특위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예비 후보 김진애 전 의원 또 개그맨 최국 씨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국 씨는 뭐 좀 갑자기 얼굴이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시죠? 어려워졌어. 저 좋다고 그러더니 지금 막 조금 안 지금 이게 좀 좋다. 다르다고 이게 생각이 되게 최국 씨가 기분이 상당히 어두워. 낯빛이 지금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 예. 너무 센 것 같은데 막 이런 분위기세요. 네. 또 앞에 마주보고 있으니까 또 김 의원님을 또 네. 마주하고 있는데 참 그 뭐라 그래 계속 이제 듣게 되네요. 아니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제 거를. 이재호 고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재호 네. 고문은 그때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아닙니다. 뭐. 예, 알겠습니다. 자, 현안 얘기도 좀 나눠 보시죠. 지금 이제 인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최국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최국 씨가 보실 때는 정호영 후보자는 어떻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 좀 단도직 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알아서 내려오시는 게 좀 맞다고 오, 봅니다. 최국 씨가 예. 야, 이런 말 이건 세게 하시네요. 뭐 진영을 떠나서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게 불법이고 합법이고의 어떤 단계를 좀 넘어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조국 전 장관도 처음에 만약 자녀에 관한 그런 의혹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당시에 조 장관이
이런 의혹이 터졌으니 이러한 의혹이 있는데 이건 뭐 예를 들어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당과 국민에게 어떤 그런 우려를 줄 수 있다면 내가 하지 안 않겠다라고 했으면 정권이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윤석열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표적 수사 기소를 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고요. 네. 바로 지금 뭐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이제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됨에 따라 또 검찰이 당시의 조국에 대해서 했던 것에 따라 이게 자업자득이 될 겁니다. 자승자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국에 들이댔던 잣대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허물까지도 다 그 압수수색을 70군데 100군데 해가면서 네, 다 했던 맞습니다.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지금 정호영 내정자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돼야 됩니다. 아. 당연하죠. 예. 거기다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전에 환경부의 직권남용 뭐 이런 거 같은 것도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부분에 블랙리스트로 직권남용으로 해가지고 기소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환경부 장관도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관도 집어넣거든요. 기소하고.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면 그대로 놔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것들이 그때 정치적 표적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지금 다 그 잣대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게 그게 지금 정호영이 대표적인 거죠. 아니 만약 뭐 수사를 해서 그 수사를 하는 건 저도 맞다고 봐요. 뭐 네. 그러니까 어떤 의혹이 있고 뭐 그 혐의가 이제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좀 또 궁금한 건 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민주당 쪽에서도 정호영 후보자를 내려오라고 막 지금 외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국이랑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오히려 지금 계속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걸 찬성을 해야 원래 이게 맞는 거잖아요. 예전에 왜냐하면 조국 수호대 같은 경우 뭐야 계속 부당하다 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정호영 후보자도 임명해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거는 네, 맞아요. 참 개그다운 아니 발상의 개그다운이 아니야. 전환이신데요. 이거 맞잖아. 개그 네. 발상이신데. 네, 아니 난 이래 얘기하면은 이재 의원도 그렇고 제가 이 얘기를 뭔가 할게요. 다 개그맨이니까 이런다 아니, 얘기하시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게요. 그거 맞지 않습니까? 저는요. 네. 저는 저기 조국 전 장관도 당연히 흠이 있고 정경심 교수도 다 흠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판결도 있고 결정이 그렇지만 났으니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나서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부인한 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수사는 안 했어야 됩니다. 수사를 안 했어요. 기소는 나중에 해서 하더라도 이건 뭐냐면은 그때는 완전히 압박을 해가지고 인사청문회 하는 날에 저녁에 기소를 해버리고 이거 안 하면은 마냥 안 하면은 기소하겠다는 이렇게 협박까지 하거든요. 네. 그런 거는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게 그거는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은요. 어떤 장관도 문제가 있으면은 기소되고 나중에 법의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동안 소출을 안 당할 뿐이에요. 네. 그건 대통령의 부인도 마찬가지고 5년 동안 소출만 안 당하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만약 급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여론에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언론 플레이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저도 뭐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내려와야 무슨 된다고 한 말씀인지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윤리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도 윤리 안에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한 건데 조국 전 장관은 이건 차이는 확실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표창장을 위조한 거랑 지금 이 아직 정호영 단계에서는 후보의 위법 사항은 안 보인다. 그렇죠. 예, 그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른 후보자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지금 일왕 생일 파티에 갔더라고요. 아니, 이 박보균 사람들 후보자하고. 그러니까 저는 MB 예. MB맨들의 귀환이라고 보고 아하. 사실 MB하고 윤석열하고는 상당히 비슷한 과예요. 예. 거기에서 MB맨들 그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관심이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공적 채널을 자기네들의 사익 추구의 채널로 사용할 사익 추구 모델로 국가도 보고 한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MB가 가장 예컨대 예전 그거였잖아요. MB 정권 때처럼. MB 정권 때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쭉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김현장에 갔다가 또 저기에 갔다가 뭐 이상한 거를 또 뭐 사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른바 기득권 카르텔들이 돈 버는데 하는 일들을 다 해온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MB를 겪고 나서도 이거를 고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요새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후보들이 지금 보이는데 내가 그 후보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야 MB 때 재판이다. 돈에는 하나같이 진심입니까? 이해 충돌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인사 최욱 씨 머리를 지금 계속 긁고 있습니다. 지금 맞는 말씀이라는 걸로 그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것 네, 같습니까? 그러니까 내각 임명에 관해서 지금 네네네. 말씀하시는 그 거잖아요. 지금 네. 그 근데 그 과연 후보자입니다. 이쪽에서 네.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라는 또 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과연 민주당도 민주당에서 얼마나 또 장관들 임명을 잘했길래 이런 얘기를 하나. 뭐 예를 들어 뭐 30번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을 내고도 실패한 어떤 국토부 장관 임명을 잘했다라는 건지 아니면 뭐 지금은 이제 논점을 회피하고 계신 거고요. 논점을 회피해요. 머리를 긁고 있는 거 봐요. 논점을 회피하는 건 뭐냐면은 그 논점 회피는 국힘의 우리 대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님. 대표가 아주 전형적으로 논점 피하기를 온 사방에 전파를 하고 아이, 그거 있는데 언제 논점 피하기라는 건뭐 굉장히 서로가 똑같은 거죠. 뭐.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이거는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돈의 진심인 거는 보수 진영의 아마 전형적인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다못해 오세훈 시장도 돈의 진심이잖아요. 그 바이오 주식 그거 분명히 팔라고. 그거 이해 충돌에 관련돼 팔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백지신탁 그것도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고 지금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뭘 하겠다. 그러더니 이제 선거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팔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 너무 돈의 진심이고 너무 이익의 진심이라는 거는 사익에 그렇게 집중할 게 아니라 공익에 좀 집중해 보십시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개혁, 검수 완박 요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사회 각계 계층에서 속도 조절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당내에서도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김진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년 전에 했어야죠. 늦었다. 2년 전에 왜냐하면 그때 공수처가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이걸 갖다 제대로 못했는데 저는 왜냐하면 저도 이 점에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걸 했을 때 약간은 그 걱정을 했어요. 경찰은 숫자가 많고 수사를 95% 이상 하고 있지만 99점 네, 99점. 근데 약간 경찰들은 이게 약간 생활 범죄라고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그런 걱정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걱정을 했는데 제가 딱 나중에 찬성을 하게 된 게 그 KFBI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FBI. 거에 그게 제가 완전히 꽂혔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다. 이걸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폐해가 너무 심합니다. 보복도 하고요. 표적도 하고요. 덮어주기도 하고 정관 예우가 생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영어로 딱 따지면은 수사는 뭐죠? 수사는 인베스티게이션. 그다음에 검사는 프로시큐터. 프로시큐터. 발음이 제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기소하는 겁니다. 프로시큐션이라고 하죠.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한쪽에서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것을 기소할 만한 것이냐, 어떤 거로 소추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걸 갖다 판단하는 정말 진짜 엘리트로 거듭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바로 이 검찰 선진화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최국 씨 할 말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제가 좀 기본적인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이제 완전한 수사권 박탈을 과연 왜 하려고 하는지가 완박. 검수 완박을 왜 하려고 하는지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보통 그럼 뭐 검찰이 부패해서 뭐 아니면 뭐 불공정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사권을 박탈했을 때 검찰의 부패와 불공정이 없어질까? 그건 또 아닐 것 같거든요. 부패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 수사권을 경찰한테 넘기면 그 경찰들 중에는 뭐 부패하고 뭐 불공정한 사람들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검찰에 예를 들어 그런 부패한 세력이 있거나 불공정한 세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만 잡아내는 특별법을 만드는 게 오히려 상식이 맞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수처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겁니다. 저는 공수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수처가 사실 제대로 어떤 걸 역할을 기소를 하게 했는지 되면은 이제까지 아니죠. 한 게 앞으로 없잖아요. 잘하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건 앞으로 잘하게 하는 거는 아니요. 그건 근데 한번 들어봅시다. 의원님. 요거는 저걸 하는 게 저는
박탈이라는 말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렇게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게 아하. 맞다고 완분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박탈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좀 근데요. 뭐 제가 말장난 좀 얘기를 같고. 끝내고서 네, 좀 네, 이제 네. 알겠습니다. 반박을 예, 하시죠.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KFBI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만들게 되면 이 수사청을 만들게 되면 네. 여기에는 경찰만 오는 게 아니고요. 검찰에서도 옵니다. 검찰에서도 수사를 굉장히 전문으로 잘하는 수사를 분들이 잘하는 있어서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득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 사람들은 검찰이 아니라 그냥 수사관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수사를 잘해놓은 걸 가지고 검찰은 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영장 청구권 같은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거래하고 정관 예우해가지고 빼내고 돈 받고 덮어주고 하는 게 검찰이 근데 하는 모든 일이거든요. 검찰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모든 검찰은 다 그렇게 안 하지만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경제사범들. 특히 경제사범, 부패사범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깨끗하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또 최국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게 급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30년 말씀을 동안 하시네요. 얘기해 온 거예요. 네. 아 근데 오랫동안 저는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좀 다 돼갑니다. 이제. 아 그래요. 이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검수한박을 하려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예. 자기들 뭐 어떤 본인들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처벌받지 예. 않기 위한 어떤 그런 네. 그런 꼼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그때도 검수한박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되고 나가니까 네.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네.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 네, 제가 그냥 입을 짧게 닫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마지막에 그냥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서 그거 짧게 말씀 도시 전문가 김진애입니다. 저는 진짜 서울을 만들 것이고 알겠습니다. 진짜 일꾼을 할 도시 전문가 김진애 예비 후보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 최국 씨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아, 예, 저도 개인적으로 김진애 의원님이 네. 경선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두 분 마지막에 화해가 됐습니다. 자, 정교의 특이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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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애 서울시장 예비 후보 또 개그맨 최국 씨 함께했습니다.